여순항쟁 이후 구례에서는 지리산으로 들어간 반군과 진압군의 잦은 교전으로 민간인의 희생이 컸습니다. 결국 못 풀려나고 이제 저 처형장으로 가서 죽음을 당했지. 이제 수십 명 한국에다 처형을 시켰지만은 옷이 학생복이라. 누군가는 살기 위해 피신을 다니고 또 누군가는 가족을 대신해 갖은 고초를 겪어야 했던 공포의 시대. 어려서는 그 아버님 생각을 그렇게 못 느꼈지만 이제 나이에 들어가면서 아버님이 또 어머님이 또 울면 살지도 못하고. 여순항쟁 봉기군 최후의 집결지, 구례에서 벌어진 피해 학살을 되짚어봅니다. 전라남도 북동쪽에 위치한 구례군은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1개의 읍과 7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는 지리산 아래 섬진강이 가로지르는 구례. 이 아름다운 고장은 여순항쟁 이후 지리산 일대가 반군 세력 최후의 집결지가 되면서 이들을 토벌하려는 군경과의 계속된 교전으로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특히 지리산 바로 아래 자리한 마을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여순사건 발발 직후인 1948년 10월 말부터 제12연대와 3연대가 각각 구례읍과 산동면에 주둔하며 대대적인 반군 토벌 작전을 진행했고, 그러는 사이 반군 역시 경찰지서 8개소를 공격하는 등 습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12연대장이 실종되어 사망한 채 발견되는 등 군 피해가 발생하자 진압군은 산동면 주민들이 반군에 협력한다고 여겨 강경한 진압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는 민간인 희생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산동면 대평리는 봄이면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마을이지만 여순 사건의 아픈 상처를 간직한 곳입니다. 민박집을 운영하며 관광객들에게 직접 기른 농작물도 판매하고 있는 홍판주 씨에 따르면 반군과 진압군이 교전을 벌일 때 주민들은 마을을 점령한 반군들의 강요에 의해 그들에게 밥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 연유로 진압군이 마을을 전부 불태워 마을 아래 중동초등학교까지 쫓겨나 움막을 치고 살아야 했습니다. 거의 3일 동안 밥을 해줬잖아요. 안 해주면 죽인디. 쫙 불대 뿌고 잡아 죽여버리라 이래가지고 백인기 죽은 바람에 얘가 쏘가 됐어. 그래갖고 3년을 쫓겨나서 중동학교도 불대 뿌고 그 공터에서 3년을 살았어요. 그 이제 수시대로 울막을 지어가지고 쫓겨나서 3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움막을 짓고 사는 동안에도 진압군은 수시로 와서 중동초등학교나 마을 공터로 주민들을 1차 소집한 후 젊은 사람들을 출연해 연행해 갔습니다. 당시 8살이던 홍판주 씨는 군인들이 구판이 열린다며 주민들을 속여 불러냈기에 어머니를 따라 나서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여동생, 또 누님 한 분, 아버지 이렇게 형님이랑 이제 막에서 안 나가고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구전다운께 꼭 나갔어. 아, 한다고 하니까 구경하러. 꼭랑 발 불고 그런다고 나오래. 그래서 나는 꼭 나갔어. 아,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 마을 사람들 부를 때는 죽이려고 부른 게 아니라 굿 보러 와라 뭐 이렇게 해서 나오라고. 유도 작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이제 막속에서 안 나간 사람 안 나가고, 그러니까 5개 부락에서 한 300명 모였어.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군경에 정보원 노릇을 하던 사람이 입산자 가족이나 젊은 사람들을 골라냈고, 군인들은 이들을 마을에서 약 4km 떨어진
원천 초등학교까지 끌고 갔습니다. 당시 사면대가 주둔해 있던 원천 초등학교에서는 끌려온 주민들을 감금한 채 취조하여 반군을 도운 혐의자를 선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인 채 구타와 정기고문 같은 가혹행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군 협조자로 분류되어 호명당한 사람들은 인근에 있던 누에고치 판매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원천초등학교로 끌려온 경험이 있던 홍판주 씨는 당시의 상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밤새도록 조사를 받았어요. 하나씩 불러내요. 이름을 불러. 남자들은 이름을 부르고 여자들은 태고를 불러요. 아무개댁 아무개댁. 그도 모두 나가면 죽을 줄 알고 본인들이 대답을 안 해요. 뭉부담으로 대답을 안 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고. 응? 그래 나는 철을 몰라서 지금 불러서 호명한 사람은 집에 보내준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옆구리를 자꾸 집어댔어요.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폭공새 이렇게 확 치기 불더만. 이제 그때서 알았지. 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갖고 10명인가 조사해서 여기서 데려내고 내일 아침에 이 운동장에서 천막 쳐놓고 식당, 구인들 식당 여기서 밥을 먹고 밥을 해줘서 밥을 먹고 올라갔어요. 산동면은 일제강점기부터 누에고치를 많이 재배했습니다. 누에고치 판매소는 수확한 산물이 모두 모이던 곳이라 매우 공간이 넓었기에 여순사건 당시 산동면에 주둔한 진압부대는 이곳을 주민들을 구금하고 고문하는 장소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 자고로가 전부 고치판매소였다가 그 전에 외정 때 일본 놈들이 전부 그 뽕나무 밭을 전체 만들어 가지고 뇌를 키워라. 그러게 키우기 싫어도 키웠고, 응?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키운 사람도 외고가 달려야지. 응? 홍판주 씨는 당시 19살이던 큰형님을 잃었고 같은 마을 주민인 문종기 씨는 아버지와 큰 누님을 잃었습니다. 희생된 분들은 누에고치 판매소에 갇혀 고문과 취조 끝에 총살지에 끌려가 사살되었습니다. 큰 누님하고 아버지하고는 이제 여기서 고치판매소 얘가 같이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하고 두째 누님은 요 밑에 팥줄소에 가서 이제 또 거기 가서 이제 같이 갖고 있다가 풀려났었고, 이제 두 분 여기 계시다가 이제 결국 못 풀려나고 이제 저 처형장으로 가서 죽음을 당했지. 제배 왔는데 사흘 만에 죽었다고 소식이 와서, 응? 그래 저 고치판매소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왔는데 못 찾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에 그 꽃이 그 무덤에서 가서 시체를 찾아왔는데 이제 수십 명 한 구석에다 처형을 시켰지만은 옷이 학생복이라 바로 손쉽게 찾아왔어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사면대 군인들은 마을로 수색작전을 한 번 나갈 때마다 50에서 100명 정도의 주민들을 끌고 와 감금했으며 주민들을 취조한 것은 주로 정복과 군인들이었으나 경찰들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건 당시 한청 단원이었던 한 참고인은 1948년 11월 12일 군인들이 수백 명을 연행해 조사한 후 의심 가는 자들을 재판 회부도 없이 총살했다고 증언했으며, 또 다른 증언을 보면 중동초등학교 교사와 산동면 금융조합 직원이 일터에서 근무 중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산동면 시상리에 있는 야산 꽃쟁이제는
누에고치 판매소에 구금돼 있던 산동면 주민들의 집단 희생지 중 한 곳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사면대가 1948년 10월 말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산동면 주민들을 꽃쟁이제를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집단 사살했음을 밝혔습니다. 홍판주 씨와 문종기 씨를 비롯한 일부 유족들은 시신을 수습했으며 이들에 따르면 한 구덩이에 수십여 구의 시신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친정에 조카를 데리고 와서 할머니가 이제 아버지 시신을 찾아갖고 갖다 모시고, 누나는 이제 그 밑에가 찾아갖고 가지고 가도 못 오고 그냥 걷다가 이제 놔두고 흙만 살짝 파도 못 오고 갖다 놔두고 흙만 이렇게 덮어놓고 마셨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까 와서 이제 시신을 찾아가지고 떼밀고 왔죠. 우리 집 뒷산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총살 대상자들은 소대장 인솔하에 약 30명씩 포승줄에 묶여 사살 장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사살 집행에 참여한 한 참고인 진술을 보면 총살제에는 경계병이 배치되고 동원된 마을 인부들이 구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또한 구덩이 앞에 총살 대상자들을 무릎 꿇려 뒤에서 총을 쏴 사살시킨 후에는 다시 마을 인부들에게 시신 매장을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리산 일대에 응거한 반군 토벌작전의 중심지였던 구례에서는 산동면뿐 아니라 간전면, 토지면, 마산면 등 지리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던 지역들은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반군의 일부 병력은 백운산과 간전면을 거쳐 지리산 문수골로 들어갔는데 이들은 주로 간전면에서 식량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진압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간전면의 젊은 남자들은 살기 위해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간전면 효곡리가 고향인 신영식 씨의 아버지도 산으로 피신했지만 얼마 안 돼 집으로 돌아왔다는데요. 내일쯤 들어온다 소리를 들었어, 이제 주민들이. 민간인들도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 죄도 없는 이렇게 총살 시계 보고 그냥 순천 여수 그래 놓게 그 소문을 듣고 그냥 백운산 밑으로 전부 다 가버렸어요. 할머니, 누나, 어머니, 나. 너희를 놔두고 이제 산으로 가고. 내가 이제 구대 독재라 놓게. 혜인아 나를 어쩐가 싶어서 그냥 겁이 나갖고, 걱정이 돼갖고, 죽어도 가져오고 같이 죽겠다 싶어서 그냥 해가 지기 전에 그냥 내려와버렸어. 내려와서 보니까 이 동네를 그냥 싹 다 불을 다 질러버렸거든. 하나도 남김없이. 와서 보니까 가족은 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아따 됐다. 집은 또 다시 지면 되고 가족이 살아 있게 됐다. 신영식 씨의 아버지는 산에서 내려와 기르던 황소부터 살폈습니다. 옛날엔 지리산에서 나는 산물이나 목재 따위를 섬진강을 통해 운송했는데 아버지는 소 달구지로 강까지 물건을 운반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던 황소를 진압군이 총으로 쏴 죽인 겁니다. 혼박이라고 있거든. 혼박이 그 시방 다리가 나 있는데 그다가 이제 매놓고 올라갔거든.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그냥 총으로 쏴고 죽여버렸더래, 소를. 어째서 총으로 쏴고 죽였는가 좀 모르겠어. 그걸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이웃 사람들하고 이제 소를 잡으러 가고 이제 칼을 갈아갖고 이제 새만큼 막 남은 뒤 구인들이 와쁜 거예요, 이제. 불된 날은 사람 보고 쳐다보지도 않았고, 불된 날은. 남자들이 있어도. 딱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와갖고 그냥 전부 다 잡아가 버렸지. 간전면에 들어온 12연대는 반군을 고립시키기 위해
마을에 불을 질러 주민들을 소개시켰고 1948년 11월 20일에서 23일까지 젊은 사람들만 선별해 간문초등학교로 끌고 갔습니다. 신영식 씨의 아버지도 그렇게 끌려가 돌아가셨습니다. 1948년 11월 12일 밤 반군은 간문초등학교에 주둔 중이던 12연대 하사관 교육대를 공격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12연대는 효곡리와 금산리 일대를 추적해 마을의 젊은 사람들과 동방천에서 다리공사 작업 중이던 이들까지 닥치는 대로 연행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앞 간문천변으로 끌려가 총살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희생자 37명을 확인하고 2명의 희생을 추가로 추정한 바 있으며 신영식 씨를 비롯한 일부 유족들은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와서 해갔지. 가족들이 알고. 전부 다 가지고 와 찾아갔지. 이제 뭐 어디를 못 들어갔고 시체를 밀고 저건 다 거의 다 저건 다 묻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12연대가 간문초등학교로 연행해온 주민들을 취조한 후 집단 사살한 이 사건은 간문천변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때 총을 맞고 살아 돌아온 이는 군인들이 학교에서 내를 건너 있는 자갈밭과 모래밭에서 사람들을 줄줄이 묶은 채 일렬로 쏴 죽이고 확인 사살까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영식 씨는 세월이 많이 흐른 뒤 희생지 인근에 장례 절차도 없이 묻혀있던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 선산에 모셨습니다. 사건 당시 2살 아기였던 그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지만 살아오는 동안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도 컸습니다. 여기저기 남의 집을 떠돌던 서론과 당장 먹을 식량이 없어 어머니와 바가지 동량을 다니던 일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아픔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어머님이 또 얼마나 살지도 못하고 71살에 돌아가시니 내가 얼마나 서럽거든. 아이고 편하게 모시도 못하고 막 조금만 계셨으면 그냥 내가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런 세상이 아쉽고 아버지는 내가 기억도 못하지만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해놓게. 지리산 화엄사로 향하는 길목인 마산면에서는 반군과 교전하던 진학군이 도주하는 반군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마을 주민들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구례읍에 사는 이춘희 씨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마산면 마산리 고향 마을은 진학군에 의해 소각되어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민들도 뿔뿔이 흩어진 지 오래고 풀숲으로 뒤덮인 고향 집터에는 할머니와 아버지를 연달아 떠나보낸 가족의 비극만이 잠들어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마루는 여기 정도 되겠네요. 이 지금 담 쌓아졌죠? 담 쌓아진 밑으로는 이제 이게 건물이 있었어. 우물은 저쪽가 있었고. 이춘희 씨의 아버지는 군경의 눈을 피해 마루 밑에 굴을 파고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아버지의 행방을 쫓던 경찰들에 의해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새벽 4시경에 이제 경찰들이 3명이 와가지고 이제 신발 신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갖고 이제 할머니한테 당신 아들 어디 갔어? 하고 물어봤대요. 이제 물어보니까 할머니는 이제 몰라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끌고 나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3명이 와갖고 할머니를 끌고 나와갖고 바로 그 마당에서 총을 쏴갖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들이 돌아간 후에야 굴에서 나온 아버지는 형제들에게 연락해 할머니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려다 황망하게 돌아가신 할머니의 시신을 묻으며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셨을지 춘희 씨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아버지마저 경찰에게 사살되었으니
아들만은 무사하길 바라던 할머니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고자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아버지가 마루 밑에 계신다는 걸 알고 이제 와서 잡아갔어. 바로 잡아가가지고 지금 청천학교라고 있는데 청천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기서 이제 총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4명이 잡혀갔었대요. 그래갖고 4명 다 저기 했는데 그때 아버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 네 분은 시신을 못 찾았어. 어디로 갔다 옮겼는지 그건 모르고. 아버지의 시신을 찾지 못한 이춘희 씨는 아버지의 함자를 새긴 나무를 묻어 묘를 조성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군경에 의해 희생된 마산면 주민이 12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 또한 갖은 고초를 겪은 것으로 보이며 춘희 씨의 어머니도 경찰에 불려가 아버지의 행방을 대라며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네 신랑 어디 갔어? 그렇게 무조건 반말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경찰들이 막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하해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집으로 보내라고 그래갖고 집으로 오셨다 그래요. 1948년 11월경 문청면 금정리에서는 마을 청장년들 수십여 명이 경찰에 연행돼 희생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삼규 씨는 당시 24살이던 큰형님을 잃었습니다. 12연대 소속 군인들은 마을에 들어와 총소리를 신호로 주민들을 마을회관 아래 공터에 집합시켰습니다. 건물 없고 뽕나밭 이제 막 빈대가 있으니까 여기서 집합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 8살 어린아이였던 최삼규 씨는 집에 숨어 있었는데 집결지에서 돌아온 어머니 말씀이 경찰들이 형님을 포함해 젊은 사람만 데려갔다는 겁니다. 노약자는 확 돌려보내고 이제 청장년들만 소집을 해갖고 데리고 갔어요. 저는 그때 무서워서 가서 구경도 못했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기로는 그렇게 해갖고 나갔다고 전에 들었고. 경찰은 금정마을 청년 19명을 포승줄에 묶어 구례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퇴근하던 문청면 면장이 마을의 보호 삼거리쯤에서 목격했는데 그가 왜 우리 마을 사람들을 데려가냐고 따져 묻자 경찰은 면장마저도 그 자리에서 연행해 갔다고 합니다. 이제 면장님은 저쪽에서 우리가 가고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 우리 내려오고 여기서 만나갖고 이 얘기가 됐던 겁니다. 이날 잡혀간 이들은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다가 경찰에게 사살된 뒤 봉성산 어딘가에 매장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연행된 금정마을 주민들이 1948년 11월 19일 반군과 12연대가 교전한 직후 구례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던 다른 이들과 함께 사살되었으며 이들 중 최삼규 씨의 형님을 포함해 8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봉성산 3개 지점에서 유해 발굴을 진행해 14개 채의 유해와 탄두 및 단추, 곰방대 등의 유품을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봉성산 사건이 실제하였음을 확인한 진화위는 향후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다수의 유해 매장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구례에서 지리산으로 입산하는 또 하나의 길목이자 좌익 세력의 근거지였던 토지면은 반군과 진학군의 잦은 충돌로 민간인의 피해가 컸던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토지면 5mm에서 평생을 살아온 유엽 어른은 올해 94세로 마을 최고령 주민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여순 사건 당시 경찰은 중요한 통신시설이던 전신주를 보호 감시하는 일도 주민들에게 맡겼는데 반군에 의해 전신주가 절단되자
주민들이 몰살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서 경찰서 경비 전화 외키는 없거든. 근데 전부터 나무를 이렇게 씌워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굴에서 터지고 오는 것이 몇 개나 되었던 거 몰라도 부락별로 띠 몇 개, 전부터를. 밤이면 가서 지켜라. 이제 각 부락이 전부터를 몇 개서 띠 맡아가지고 밤이면 가서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산 사람들이 와서 밤으로 전부터를 톱으로 비불어. 만약에 하나 비면 그 사람 못 사는 거예요. 죽어. 아이고, 무서운 세상 참 살아나오지. 군인들이 주민들을 소집시켜 반군 협조 여부를 추궁하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그 자리에서 사살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유여버른의 형님은 1949년 봄 반군의 짐을 운반해줬다는 이유로 구례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식량, 주로 식량이지. 쌀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털어가는 거라, 털어서. 모아놓고는 이제 동네 사람들 동원시킨 거예요. 시켜갖고 이제 짐지고 나가는 건 짐지고 이제 지가 다 못 가져간 게 이제 데려가는 거라. 그리고 이제 어디 저 지점에 이 정도만 가고는 이제 원 지점까지는 안 데리고 가지. 이제 비밀적인 게 저거는. 그게 그 짐 줘다 줬다는 건 이제 그 핑계로 이제 경찰들이 와갖고 또 잡아가고. 이후 가족들은 형님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다가 유치장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을 통해 형님이 섬진강 양정지구에서 총살된 사실과 총살 날짜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님하고 동네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한 뒤에 그렇게 이제 불러내서 갔다 와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사람이 불러내서 데리고 간 거면 알지 죽은지 사는지는 모르지. 근데 또 체포에 들어온 사람이 또 있거든. 그 사람들이 물은 개로 어쩌게 불러내서 간 사람들 저 양정이 모여서 전부 총살이 붙다고 그래. 그래서 그 날짜를 내가 확실히 알고 열 이튿날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8년 구례 지역 여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며 165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했고 지리산에 인접한 산동면, 간전면, 토지면 순으로 희생 규모가 컸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시기 구례 지역 민간인 희생자 수는 진실화해위원회가 발주한 피해 현황 조사에서 1,300여 명이 보고된 바 있고 구례 유족들은 3,000여 명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생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 더 늦기 전에 보다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